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 오늘도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렇게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까지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어저께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파고 속에서도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 정치적인 파고를 넘어선다면 펀더멘탈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국내 수출을 중심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수출을 중심으로. 네. 지금까지는 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세를 계속해서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현주소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9월 수출을 보시면 그 금액 기준으로는 네. 수출이 줄었거든요. 예상치에도 네.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업일수의 변동이 있었죠. 9월 달에 휴일이 많았다라는 네. 점.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일평균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와 일평균 수출액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평균 수출액과 코스피 지수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한 일평균 수출액을 고려해보면 이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 좋아진 것이냐? 가장 좋아진 것은 선박입니다. 네. 최근 조선업종의 반등을 견인하는 요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좋았던 것은 반도체나 가전 쪽, 또 컴퓨터 관련된 IT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자동차 부품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2013년도 9월 달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액정 디바이스나 일반 기계, 철강, 석유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영재 쪽 종목군들은 별로 좋지 못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IT 쪽 그리고 선박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시장이 이 분리되고 있는 시세 흐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미국은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수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유럽 쪽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 EU 수출은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 수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대아세안 수출은 예상한 것보단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쪽 수출이 또 감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좋고 중국은 약간은 쏘쏘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정도 분위기, 원래 이어갔던 분위기에서 약간 둔화되는 분위기, 유럽 쪽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가 왜 좋은 모습을 보였냐를 살펴보니까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 IT 공장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쪽의 수출은 견조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여타 국가들, 위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출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국가별 편차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 동향을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로 해서 이때 중국이 좋았을 때는 소재 쪽, 국영재 쪽이 주로 수출의 주류를 이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IT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영재 쪽은 그나마 조금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간다라는 판단보다는 과거 대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수출도 지역별로 좀 차별화 흐름을 보였네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일평균 수출액 자체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사실 계속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4분기 국내 수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그 지표로만 본다면 미국 소비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도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동행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수출과 동행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4분기에도 수출이 최소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수출입 은행에서 지금 산정하고 있는 수출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 계절성이죠.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라고 하는 최대 소비 시즌을 맞아서 한국의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4분기 10월 달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이해해 볼 수 있어서 4분기 수출은 견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좋아지는 것은 특히 4분기에 개선세를 나타내는 업종이
현재 이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개선되는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약해지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은 미국의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석유 제품 같은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쪽이 상대적으로 개선을 보이면서 국영제 업종 쪽에서도 4분기 실적 개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업종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쪽은 반도체 쪽이라든지 전자기기 쪽, 즉 추가적으로 이제 가동률을 늘리면서 많이 만들어놨던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 쪽들은 4분기에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 굉장히 50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조건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주문 대비해서 재고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고는 줄어들고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신규 주문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양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PMI 중에서 향후 전망 지수가 3개월 동안 가파른 개선을 보이다가 이번 달에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최대 소비 시즌,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을 지나고 나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Y2Y, 즉 작년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속도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국가는 굉장히 좋지만 그 여타 국가들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양상이어서 유럽이 상대적으로 이 수입도 부진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역시 업종 차별화나 종목별 차별화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PMI가 한풀 꺾이면서 이 소재라든지 뭐 화학재 이런 쪽은 조금 4분기에 그러면 좀 수출도 부진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반면에 계속해서 아세안 지역,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의 IT 수출이 늘어나면서 4분기에도 좀 업종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4분기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먼저 몇 가지 체크해 보면 미국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존재할 것 같고요. 네. 중국은 최근에는 중립적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했다가 한 달 만에 전망을 바꿨다가 또 2달 지나서 다시 전망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 얘기를 주목해 보면서 중국의 방향성은 중국 정부가 이끄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또 미진하기 때문에 LTRO 같은 추가적인 부양 대책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 시장이 가장 긍정적인 것은 중국 경제가 견조하고 미국의 정치적인 변수가 사라지고 그리고 유럽의 LTRO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유동성 변수들이 나올 때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세안 국가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트남 쪽으로의 IT 수출이 너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수출 쪽에서는 여전히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 지금 전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 경기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스마트 기기도 늘어나고 또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는 것이 단순한 이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까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의 무게는 여전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조금 실리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최근에 S&P 500 지수를 굉장히 뚜렷하게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항공업종과 함께 주택업종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가 S&P 500도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현대기아차만 바라보고 있는 종목도 나쁘지 않지만 현대기아차 이외의 글로벌 부품사로 거듭나고 있는 만도라든지 한라비스티온 공주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실적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여전히 집중하시면서 지수보다 종목 쪽의 플레이,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동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이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가 될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22 통화 정책 회의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드라기 총재 연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의 향방을 또 판단해봤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IT 수출 기업과 자동차 기업까지 관심을 갖자 종목까지 선정해 주었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